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MPB 하나, KBL 3개, KOVO 2가지 경기, 총 5가지, 아니, 6가지 경기 멘트 분석 준비해 왔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면은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경기들 체크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또 참여,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멘트 6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 거고 자기 분석이랑 저의 멘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소뱅이랑 한신 경기, 재팬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1차전 대상 경기고요. 양팀 다 지금 각 팀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아리아라 코에이와 그다음에 무라카미 시오키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양팀 다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온 팀들이기 때문에 밸류가 높은 팀들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뱅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이랑 6차전까지 경기를 가져갔거든요. 반면에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를 3연승으로 꺾어내면서 조금 휴식 시간의 차이, 약간 이제 좀 체력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빠따에 대한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8득점까지 떨어지면서 어쨌든 타격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오늘 한신의 무라카미라든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불펜을 만났을 때 타격이 터져줄 수 있을지 약간 의심이 든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신 선발 무라카미 먼저 보겠습니다. 자,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는 파워피처 스타일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뜬공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볼 끝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닝 대비했을 때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9의 WHP와 2점 초반의 ERA 잘해요.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지금 소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격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과연 무라카미의 공에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지 저는 무라카미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뭐 6이닝 최소 이상, 뭐 한 7이닝,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뭐 한 2실점, 1실점 이하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불펜도 분명히 총력전이 가능하고 휴식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소뱅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라 코에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181이닝 동안 1.19의 WHP와 2.93의 ERA.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더라인 피칭을 가져가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한신의 좌타 라인을 과연 잘 공략해낼 수 있을지 뭐 치카모토라든지 뭐 타쿠모라든지 데루아키라든지 이렇게 흐름이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쭉쭉쭉 나오는 타선이다 보니까 이런 우투수를 만났을 때 조금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루아키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3차전이었죠. 이제 3타점 또 기록하면서 흐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져가는 강점, 이 실점 억제에 대한 강점을 최근에 더욱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소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에 대한 강점이 사라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다 잘 던져줄 것 같은데 소뱅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신승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L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창원 LG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LG가 최근 5게임에서 몇 승을 가져가고 있다? 4승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되게 좋죠. 일단은 지금 시즌 평균 실점이 71실점인데 최근 5경기만 잘라놓고 보시면은 65.8실점까지 이 수비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안정감을 찾아가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마레이가 골밑에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뭐 양준석이라든지 유기상이라든지 정인덕이라든지 앞선에서의 수비도 탄탄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반대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좀 살아줘야 되죠? 경기를 이기려면 누가 살아줘야 되냐면은 이승현이라든지 결국에는 해먼즈거든요. 이승현 해먼즈가 살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프론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마레이의 영향력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마레이의 이제 수비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확보에서도 강점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모비스가 골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강점들이 조금 상쇄되는 느낌? 반면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평균 실점이 76.25 실점. 리그 전체 6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점이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수준. 뭐 해먼즈라든지 이승현이가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뭐 동선이 꼬이는 경우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점 라인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점 라인에서 가장 많은 슈팅 허용이라든지 2점 허용률 49.2%, 리그 전체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프런트 싸움에서 사실 LG가 조금 압살하는 느낌? 그렇다고 사실 모비스가 백코트에서의 밸류가 더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서명진, 반무빈보다는 양준석, 유기상에 대한 밸류가 더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LG가 주도하는 다운템포, 조금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G 승에다가 그 다음에 뭐 3.5 마행 가능성까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5 기준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스랑 KCC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스랑 KCC. 자, 이 매치업은 뭐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 정도 보이네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스가 지금까지 승리가 없다.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티앙을 보냈어요. 마티앙을 보내면서 마티앙을 퍼킨스로 교체를 했어요. 퍼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슈팅 레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이런 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기는 하는데 까봐야죠. 뭐 마티앙은 뭐 처음에 올 때 뭐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까봐야죠. 뭐 일단은 뭐 슛 레인지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라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여주고 있기는 해요.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면서 이제 상대 턴오버를 유발해주는 수비를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외곽에서의 오픈 찬스를 조금 많이 주고 있어요. 오픈 찬스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김준이라든지 라거너가 버티고 있는 골밑에서는 수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 수비가 안 된다?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이번 시즌 가스가 평균 실점이 81.86 실점,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는 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117.5,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
그리고 사실 공격도 안 되기는 수비도 안 되기는 하지만 공격도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부산 KCC 볼게요. KC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7경기 가져가면서 5승 2패. 뭐 허운이라든지 최준용이 빠져 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누가 좋죠? 허웅에 대한 이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슛 기회를 충분히 살려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팀을 좀 살려주는 패스들, 그 다음에 슛농이 가져가는 1대1 상황에서의 강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송교창이 또 달려주는 이런 농구가 되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력을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슛농이라든지 장재석이 보여줄 수 있는 또 높이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 가스가 7연패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KCC가 화력으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KCC 승리라든지 뭐 이제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이랑 D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DB 경기 살펴볼 텐데, 자, 홈팀 삼성이 지금 연패죠? LG라든지 모비스 만나서 연패 구간에 빠지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강점과 약점이 진짜 명확하거든요.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은 외곽이 괜찮아요. 지금 외곽에서 이제 꽤 많은 시도를 가져가면서 메이드 성공률이 42.86%,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성모라든지 이대성, 구탕, 최현민, 니콜슨까지 3점을 던질 수가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한호빈이라든지 이근희에 대한 이런 볼륨이 괜찮다 보니까 그 벤치 대결에서도 득점에 대한 볼륨이 유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삼성의 1옵션이 누구죠? 니콜슨이죠. 니콜슨이 1옵션인데 얘가 지금 이번 시즌 야투율이 41.12%, 커리어 로우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없는 팀이다 보니까 화력으로 좀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화력에서 지금 니콜슨의 야투가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점이 이렇게 잘 터짐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2승 4패밖에 챙기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공격에서는 이렇게 외곽에서의 지표가 좋은 대신에 수비에서의 약점은 니콜슨이라든지 최현민이 버티고 있는 골밑에서의 약점이 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앨런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바노가 가져가는 2대1 게임에서의 활용 능력이라든지, 게다가 지금 최현민과 강상재의 4번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강상재의 이 밸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바노, 앨런슨, 그 다음에 강상재까지 조금 터져줄 수 있는, 화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화력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DB가.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최성모, 이대성, 구탕이 터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인웅이라든지 뭐 최성원이라든지 생각보다 외곽에서의 수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화력 싸움에서 좀 DB가 이겨내는 느낌 정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니콜슨의 부진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DB 일반 승리 정도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다음 경기. KOVU 넘어갈게요. 자, 삼성화재랑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랑 형캐 경기 살펴볼 텐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봐도 형캐에 대한 밸류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경기를 지고 왔고요. 옥저 만나서 지고 온 상황이었고, 아희라든지 도산지를 용병으로 데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송명근이 지금 빠져있죠. 송명근이 빠져있고 함영진이라든지 김훈진이 보여줄 수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조금 밸류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노재욱이라는 확실히 괜찮은 세터가 있기 때문에 도산지와 노재욱이 좀 겹쳐요. 포지션이 겹치는 상황이고, 이거 아직까지 도산지와 뭐 아희, 함영진, 김우진과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팀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양수현이라든지 김준우가 보여줄 수 있는 높이 자체도 높지가 않다 보니까 블로킹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마가 도산지 활용해서 뭐 속공이라든지 이동 공격이라든지 오픈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현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진, 레오, 허스봉, 바야르샤까지 이런 그 윙 자원들에 대한 뎁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황승빈과의 호흡도 괜찮아요. 잘 맞습니다. 호흡도 잘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브로킹 라인도 지금 3화보다는 형캐가 훨씬 더 괜찮거든요. 뭐 높이나 밸류 자체가 더 좋은 상황이고, 지금 리시브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구간이고 실책도 많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급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형캐가 원정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형캐가 지난 시즌 보시면은 원정에서도 승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체급 차이로 형캐가 3화를 조금 압도해주는 그런 느낌의 경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형캐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카이즈10103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도공이랑 흥국생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이랑 흥국생명. 자, 사실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이거 보면서. 근데 홈팀 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퍼 상대로 5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접전 승부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는 세트는 조금 쉽게 경기를 따왔는데, 지는 세트에 있어서는 약간 좀 수비가 잘 안 되면서 리시브라든지 이 블로킹이 좀 흔들리면서 경기를 주고 왔거든요. 조금 아쉬웠죠, 사실. 그래서 지금 모마라든지 강소희, 그 다음에 타나차까지 이어지는 이 앞선에서 윙 자원들에 대한 이 뎁스와 밸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윤정과의 호흡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트에 대한 성공률도 리그 전체 1위였고 공격 성공률 자체도 리그 전체 1위였죠. 굉장히 이런 공격 세팅이라든지 공격의 정확성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결국에 그거였어요. 타나차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서브 자체, 목적성 서브 자체가 타나차로 들어갔을 때 얘가 리시브가 정말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가 이제 기회를 많이 창출해냈고요. 그리고 배윤아라든지 김세빈이 중요한 순간에 블로킹을 좀 많이 놓쳐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만 제가 볼 때 도로공사 이번 시즌 괜찮아요. 전체적인 뎁스라든지 뭐 이 타나차에 대한 이런 그 리시브에 대한 리스크만 가져갈 뿐이지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흥국 볼게요. 흥국은 지금 1승 1패입니다. 정관장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형건한테 지고 왔죠. 근데 지금 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승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김연경이 은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곤이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 코어 2명이 은퇴하고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 전체적인 이런 세팅에 대한 흔들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 뭐 2경기밖에 치러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경기 진짜 좋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약간 많이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 정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연경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뭐 최은지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서채연에 대한 기대값도 그렇게 높게 잡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순수 화력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흥국이 서브로 이 도공을 이런 리시브를 좀 흔들리게 해주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흥국의 서브 자체도 강하지 않은 서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도공이 역배를 받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굳이 홈에서 도공이 역배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도공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도공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공 프렌이라든지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가지 경기 멘트를 전부 다 진행해 봤는데 일단은 뭐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탑4에 대한 경기들 자체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커뮤니티 확인해 보시고 많은 또 멤버십 뭐 전체 경기 분석표랑 이제 탑4에 대한 경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해주시고,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들 감사합니다.